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이 폭망한 센츄리 시리즈 전투기죠. 예. 근데 이 중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F-16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밑거름이 되긴 하죠. 그렇죠. 그대로 밑거름. 그래서 오늘은 폭망한 미국 센츄리 전투기에 대해서 안승범 대표님과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럼 이 센츄리 전투기는 무엇이냐? 최초의 이제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2차 대전 말, 2차 대전 말. 네,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 육군 항공군이에요. 그게 옛날 이제 미공군 이름이죠. 네네네. 육군에 소속돼 네네네. 있다가 독립했으니까 47년도에. 예. 그 당시 P-51D라고 불렀고 P-47 썬더볼트 전투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 활약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근접전, 공준정 말 그대로 이제 기관총 네. 싸움이죠. 네네. 뭐 개인적인 표현은 이제 뭐 패싸움 비슷하게 그 중에서 그래서 재미를 좀 봤고 예. 뭐 역사적으로 뭐 대단히 뭐 잘했던 걸로 전쟁 말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한국전 6.25 전쟁 네. 1950년 네. 발발하고 나서 역시 이거 잘 알려져 있는 F-86 세이버 세이버. 네, 아음석 전투기죠. 네. 그 전투기를 가지고 또 거의 10대 1의 격추율을 가지고 그것도 그건 역시 패싸움이죠. 막 공중에서 모여서 막 패싸움 하다시피. 예. 두 차례 이제 이 전투를 겪고 나서 미공군이 이제 어떤 좀 지친 게 있어요. 예. 이거 지겹다, 이거 희생도 많고 힘들다. 그냥 어떻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 한 방에 좀 뭐 보낼 수 있는 적국을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핵폭탄이 있는데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좀 때릴 수 없겠네,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물론 이제 전략 폭격기가 따로 이제 있죠. 그건 전략 폭격기는 이제 저기죠, 대륙간. 뭐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에서 뜨거나 알래스카에서 뜨거나 뭐 대륙간 네. 건너가야 되는 네네. 그 개념이고. 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나토 지역에 전투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한 수단을 사용해서 때릴 수 없을까? 모스크바는 독일 쪽에 서독 쪽에서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전투 폭격기. 전투 폭격. 외형은 전투기인데 이 능력은 전투 폭격기. 네. 뭐 사실상 뭐 또 세분화시키면 전투 공격기지. 이게 폭격기라는 건 또 말을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그러니까 전투 공격기 개념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한국 6.25 전쟁 거의 말기에 센츄리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럼 센츄리 시리즈면은 몇 종 세트입니까? 실제 거기서 선택된 거는 네. 6종, 6종 세트. 6종 세트. 예, 그 중간중간에 번호를 건너뛰는 건 다 실패자. 뭔가 이게 홈쇼핑 같아요. 네. 센츄리 6종 세트를 58,900원. 이런 거 같아요. 중간에 이제 저기 건너뛰는 번호들은 예. 이거 디자인하다가 때려친 거 하지 말자, 이거 아니다. 예. 그래서 건너뛰어요, 번호들은. 네네네. 그래서 6종 세트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F-100 슈퍼 슈퍼세이버가 이제 실전 배치로 들어가죠. 근데 이 F-100 슈퍼세이버의 특징은 네. 전술핵. 소위 지금 우리 북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한이 그 원자탄, 소위 그 핵무기를 소형화시킨다, 만다, 지금 했다 안 했다. 그래갖고 대륙간 탄도탄에다 실내다 만다 얘기했던 그 ICBM이나 탄도탄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보다 앞선 게 이제 폭탄을 좀 소형화시켜서 전투기 한번 달아볼까? 그래서 그게 구체화돼서 항속거리도 나오고 탑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제 F-100 슈퍼세이버. 그것도 초음속이죠? 네, 아음속이 아닌 초음속으로. 초음속 전투 폭격기. 네. 그런데 뭐 초음속이라고 해봤자 세계 최초의 초음속 실용 제트 전투기이기 때문에 네. 마 1.3. 자, 근데 이걸 또 그냥 러시아가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그 TU 뭐 전에 말씀드린 TU4 그러니까 프로펠러 폭격기를 이제 양산을 어느 정도 끝낼 시점이고, 네네.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들어간 거는 IL-28 제트 폭격기, 작은 경폭격기. 그것을 이제 주력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소비에트가 전투기에 전술핵을 탈 수 있는 정도의 그 기술 진전은 없었어요. 네. 그 대형 폭격기를 이제 실을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실전 배치를 했는데, 네네. 그리고 좀 더 소형 폭격기 IL-28 거기까지는 이제 장착이 이제 되는 거를 개발했는데, 미국처럼 소형화에 좀 느렸죠.
미국이 먼저 53년부터 이 F100 슈퍼 세이브를 막 대량 양산 체제로 돌려서 배치를 하니까 일단 막아야 되잖아. 소련 입장에서는 막아야죠. 그래서 걔들은 이제 그 요격기 쪽으로 막 개발을 주력하죠. 요격기. 네, 그것도 막 무슨 소형화 어떤 그게 잘 안 돼서 처음에는 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상한 애들이 막 나와요. 뭐 야크 28, 야크 25. 야크. 예. 그다음에 또 앞에 뻥 뚫린 뭐 SU9, SU 11 아주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그리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미국도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가 일단 있으니까 그렇죠.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네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알래스카 거쳐서 캐나다 거쳐서 그래서 동시에 공격수가 있으면 방어하는 전투기도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F102. 102. 예, 요게 이제 막 1.25짜리. 근데 특징이 F102는 또 그 당시 설계 개념이 좀 앞섰던 게 우리가 요즘 스텔스 전투기 할 때 그 폭탄을 아니 미사일을 내장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안에다 그냥 숨겨놓죠. 그래서 스텔스 성능을 얻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개념보다는 네. 내가 초음속을 내려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려면 안에다 넣어야 돼 미사일.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스텔스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네. 공기 저항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F102 요격기가 막 1.25 속도를 낼 수 있는 요격기에 미사일은 4장. 기관포는 없고. 기관포. 그게 두 번째로 등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게 소위 그 뭐 과부 제조기라고 그러잖아요. F104. F104. 스타파이터. 스타파이터. 그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F105. F105가 베트남전의 이제 주력 전투 폭격기인데 네. 특이하게도 얘도 전술핵을 몸에다 넣고 다. 내부 폭탄창이 있고 외부도 달 수 있는데 네.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속도를 이제 뭐 막 치고 들어갈 때 속도를 그렇죠. 내기 위해서 안에 넣고 그냥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야 되니까 쫙 네네네. 그게 특징이고 네. 그리고 이제 F106 106. 이것도 요격기예요. 6종 세트의 마지막이 106. 아니 그 다섯 번째지. 아직 5번째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끝에 여섯 번째가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던 F101이 끝에 가서 F101? 그건 요격기 그것도. 근데 얘는 저기 번호와 상관없이 순서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02, 104, 105, 106, 101. 막 뒤바뀌어서 돼 있죠. 뭐 사연들은 이제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뭐 일반적으로 보여드리고 나무위키에 가시면 있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예, 나무위키에 그건 또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안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센츄리 전투기를 조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6종의 전투기를 59년, 60년까지 대량 배치를 하는데 네. 이공군이 자기네들 그 전투기를 6종을 배치하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산이니까 네. 얘들이 성능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야.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이건 아니야. 하나같이 뭔가 아니야.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거야. 다 들여다보니까. 예. 근데 반대로 같은 시기에 1960년 기준으로 미 해군은 함재 전투기로 F4 팬텀을 이제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하려는데, 베스트셀러. 네, 대량 생산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네. 야, 좀 빌려줘봐. 내가 좀 테스트해볼게. 어. 해군한테 이제 빌려요. 받아서 테스트해보니까 이 6종을 다 합해놓은 게 팬텀이야. 성능 다 모아놓은 게. 이미 나온 거네. 네. 예. 다 모아놓은 게 이 6종 세트를 모은 게 한 놈으로 모아놓은 게 F4 팬텀이야. 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채택을 이제 해야 되겠다. 네네네네.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 6종은 뭐 대충 쓰고 말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팬텀은 이제 이 야심을 이제 이거 대량 사야 되겠어. 해군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역시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니까 네. 그 맥나마라 장관이 나오죠. 그 나중에는 이제 카터가 나오지만은 70년대. 아 그러니까요. 그때 맥나마라 장관. 네, 뭐 또 저기도 얘기하시지 뭐 그 있잖아요. 공군의 그 폭격기 그것도 커티스. 이제 그 이제 다 이제 중간에 있는 거야. 다 개입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고서 이제 진전머리 내는 게 이제 카터가 보고받고 나서는 항상 카터가. 카터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끊어치기 예, 하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팬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채택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동맹국들 문제가 있어요. 전투기가 모자라. 이게 패전국들 네. 다 때려가지고 반 죽여놓고 이제 나 부하로 삼았어. 뭐 일본, 서도, 이태리까지. 네네. 근데 이놈들이 그래도 싸움을 좀 해본 나라잖아. 자기를 상대로. 네네. 그냥 다 한 방에 보냈지만 네네. 활용을 해야 돼. 소련을 상대로. 아니면 중공,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로 얘들을 좀 싸움을 해봤다 했으니까 전투기를 한번 줘서 일을 시켜볼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막 쓰려고 하는 팬텀은 그건 아니고 너무 빠르고 네. 그 뭐가 없을까 해봤더니 로키드, 그 당시에 로키드사예요. 네네. 로키드, 지금의 로키드 마틴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로키드사가 고려한 거야. 저 스타파이터 F104 104. 이 실패자가 미공군이 안 사줘. 실망해가지고 안 사줘. 한 200여 대 사고서는 끝낸 거예요.
공군이 안 사가. 미공군이 안 사는 거야. 네.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성능 안 나와. 이게 무슨 요격기지, 무슨 얘가 무슨 전투 공격기도 아니고 뭐 다목적으로 못 쓰고. 예. 그리고 이거 뭐에다 써?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라는 게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안 될까? 나는 안 쓰더라도.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서독, 일본, 이편에다 내가 이거 가져가. 만드는 공장 있고 권한을 줄 테니까 니네 공장에서 니네 옛날에 그 특히 서독 패전국이지만 그 잔재 업체들이 남아 있는 거야. 전국에 서독의 전국에 막 한 공장들이, 10여 군데가 히틀러가 세워놨던 회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뭐 사장들이 다 바뀌었지만.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기본력이 있으니까 뭘 주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로키드사를 통해서 다 대량 생산해봐. 서독 주고 일본한테도 똑같이 너희들 만들어봐. 이태리도 주고 피아티 사업 이태리는 피아트 사고 일본이 아마 미쯔비시인가 하여튼 네네네. 다 줘요 권한을. 네. 그리고 자기는 안 써. 진짜 그게 나 참 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능이 나쁘다고 이제 안 써. 빠져버려. 발 싹 빼고 말 그대로 패전국 동생들의 전투기로 이제 딱 해주는 거야. 자기는 팬텀으로 넘어가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서독이 네. 그래 잘 됐다 씨. 한번 대량으로 만들어 볼까? 항공 산업을 좀 유지하려면은 그래 만들게. 대량으로 만들게. 그래서 거의 1000대 가까이 만들. 전투기 1000대 만든다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 이 뭐 소련, 중국, 뭐 미국을 빼고는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없었지. 근데 1000대를 만들어서 미국한테 그래. 전술핵 있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소련 모스크바 한번 내가 유사시에 깔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같이 해보면 안 될까? 미국도 이제 그거 괜찮네. 뭐 가서 죽는 건 네가 죽고 대신 그래. 폭탄을 안고 들어가. 전술핵 달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고도 비행으로 들어가야 돼 얘가. 예. 근데 항공기 설계 자체는 저고도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다가 많이 죽어요. 서독 공군의 조종사들이 꽤 많이 죽었더라고. F104 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과부제족이라고. 네, 과부제족이.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서독에서 많이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순직하는 게. 그게 목적이 이제 저고도 침투. 그러니까 전투기가 아니야 얘는. 거의 뭐 공격기 개념으로 막 모스크바를 향해서 아니면 마르샤바를 향해서 가서 던져야 되는 거냐. 저고도로 그냥 그 던지는 방식도 농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일단 치솟고 뿅 던져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화력 제어 시스템이 좀 초기 때니까 이렇게 해서 뿅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야. 이게 뭐 영어로 이제 발음하면 라브스라고 적어도 폭격 방식인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베트남전에 북베트남 폭격할 때 F105 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했다가 격추 많이 당하죠. 베트남전에서 F105가 썬더치프가. 예. 근데 썬더치프가 한 800여 대를 이제 만들어서 베트남전에 투입을 했는데 거의 3분의 2가 격추돼. 야. 그러니까 걔도 이제 거의 뭐 망조가 든 거죠. 그 투입했더니 뭐 3분의 2가 격추되니까 대공포 미사일에. 그 센츄리 전투기들 6종 세트가 다 폭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사가 그랬고, 네. 대고도 그렇고, 베트남전에서 거의 뭐 처참하게 뭐 3분의 2가 그냥 사라지고. 3분의 2가 사라져버리고. 네. 그래서 뭐 F105가 소위 그 본고를 이제 그 소환할 때 조종사 태워서 소환할 때 거의 패잔병 분위기가. 근데 그거를 이제 메꿔주는 게 나중에 네. 전쟁 끝나고 베트남전 결국 팬텀이 다 메꿔줘. 전력과 보안 손실을 팬텀이 다 메꿔줘. 그러면은 결국 베트남전을 마지막으로 폭망이라는 사실을 검증한 거네요. 예, 끝난 거죠 완전. 이미 체제는 전투기 보유 체제는 F4 팬텀으로 넘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F4도 역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술핵 투발하는 목적으로만 이게 전투기를 보유하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 공중전을 좀 생각하자. 반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상 공격이나 뭐 다목적하게 정찰도 이런 거는 팬텀한테 일단 당분간 맡기자. 팬텀 전투기 F4 팬텀한테 맡기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자. 그래서 베트남전 말기에 F-15, 16이 급하게 개발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전투기 개발의 기획을 좀 잡을 수 있는 가닥을 마련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땜빵을 이제 몸으로 해준 게 이제 사실 팬텀이 다 해준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개념 잡아주고 개발해라. 그 대신 내가 70년대 말까지는 내가 막아줄 테니까 F-15, 16 개발해서 생산해서 좀 배치 좀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할 테니까 좀 해봐. 그래서 그게 이제 1968년, 9년 뭐 이렇게 개발 시작해서 F-15는 이제 72년에 최초 1호기에 나오고 지금 우리 말하는 F-16은 74년에 그때는 좀 작았어요. 동체가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하는 거니까. 그 74년에 나오고. 센츄리 시리즈의 반성 결과가 F-15, 16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공군도 좀 센츄리 전투기를 좀
처음에 이제 속도가 막 이니까 네네. F104, 네. F104를 기대를 했지. 미 공군도 그거를 군사원조로 줄게. 원조로 줄게. 네, 그게 이제 뭐 박정희 초기죠, 그때 네. 초기 때 약속을 얻어내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뭐 한 20여 대 받는 걸로. 또 20여 대. 주는 걸로 돼 있었고. 근데 네네. 계획을 이제 다 알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증언하신 분도 있고 공군 이제 참모총장 출신의 장군님이 직접 증언하신 분도 있지만은 네. 기다렸는데 계획이 바뀌죠. 알고 보니까 이게 패전국을 주려고 이제 공장을 네. 미 본토가 아니라 다 이미 공장이 다 사실상 이전된 거예요. 만드는 공장이 서독에 막 서독 전역에 깔려 있고 일본에 있고 이태리 피아트 사이 뭐 그냥 뭐 거기 다 네네. 줘버리고 미국의 본토에서는 엔진만 만들어서 보내고 뭐 발칸포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일부만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니까 그거 생산하기도 바쁘고 자체 그 로키드사 공장에서는 안 만들었고. 그럼 결국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서독 가서 야 이거 좀 할 수 없잖아. 빼줘봐 할 수 없잖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계획이 있었지 다.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F5A 프리덤 파이터. 그거 미 공군은 채택 안 했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 공장에서 네. 공장 라인이 이제 다 준비가 됐었지. 네네. 그래서 야 내가 만들어줄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내 걸 받아. 이건 이미 다 저기야. 다 넘겼어. 공장 다 저기 떠났어. 공장 이전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 원 저기만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거 예. 우리가 만들어서 줄 거지. 여력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가 F5A 줄게. 야. 그래서 그냥 그 바뀌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서 그때 똑같아요. 대만도 그때 양안 사태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때 실전을 하고 있었고 이미 공준연을. 네네. 그 급하게 이제 대한민국, 그다음에 저 이란 그때 되게 친했으니까 이런 데다 그냥 빨리 만들어서 막 넘기기 바빴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전투기 전력을 한국공군한테는 메꿔주면서 네. 센츄리 시리즈는 하나도 준 게 없어요. 한 개도 없고요. 사정상. 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사정상. 개수가 안 맞으니까. 네. 대신 이제 파견 근무를 시키죠. 주일 미군에 나와 있는 걸 파견. 그러니까 일본이 가깝잖아요. 그 공중 네. 일본 거 날아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주일 미군에 있는 거를 이제 파견을 시키는데 네.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게 네. F100. F100. 그다음에 슈퍼 세이버. 네, 그다음에 102. 102. 그리고 F105 몇 대. 그거는 오키나와에서 날라오고 몇 대 한 4대씩 네네네네. 파견 근무.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의 세 종이 이제 3종. 100, 102, 105 105. 들어오는데 네. 실제 이게 북한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또 폭격기가 있어요, 애들도. 소련이 준 게. 네네.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때는 뭐 핵무기 안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북경도 갖고 견제하려다 보니까 주일미군의 F100을 군산에 이제 파견하는. 결국에는 전술핵이 오면은 달고 대기해. 중국에 투발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F105도 오산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센츄리언 투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팬텀은 있어. 팬텀은 대한민국, 터키, 그리스, 이란 4개국 남아 있어. 우리나라 노전투기지만 그래도 팬텀이 있고 F5 시리즈는 진짜 많아 아직도. 뭐 거의 15개국. F5A까지 포함해서 같은 시기인데 이 센츄리 시리즈는 그냥 일거에다가 그냥 야 버려 이거 못 써 다 버려. 자, 그래서 센츄리 전투기가 아주 폭망을 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전투기 어떤 기획이 바뀌어서 F-15, F-16 같은 전투기가 그러니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세분화시켜서 미 공군에 이제 딱 네. 우리가 얘기를 초점을 맞춰야 되죠. 미 해군은 또 별개 문제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미 공군에 맞춰서 하면은 15, 16이 나오게 된 이제 계기가. 공중전 전문. 그러니까 뭐 요격도 할 수 있고 요격기로도 쓸 수 있고 공중전에서 그냥 이 패거리 싸움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F-15 같은 경우 초기형은 이제 지상 공격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F-16이 등장하고 F-16은 이제 공중전 근접전도 하면서 지상 공격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결국에는 F-104의 문제점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F-16이 다시 등장을 하죠. 다행히 우리는 센츄리 시리즈를 이제 건너뛴 게 아주 다행입니다. 그거를 손을 안 댄 게 받지를 않은 게. 그리고 바로 팬텀으로 넘어갔으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팬텀 넘어가고 이제 F-16으로 이어지니까. 예. 하여튼 뭐 건너뛴 게 잘했다는. 잘했다.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 전투기를 그 중에서 F-104를 받은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그걸 그냥 6년까지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마르고 닳도록 쓴 거죠, 이태리 공군. 그 현대화가 좀 늦게 됐고 서독 공군은 사람들 조종사들이 많이 죽었고 순직이 너무 많아.
그다음에 일반 항공자위대는 말 그대로 그냥 이게 그냥 단순 요격기야 단순. 그래서 일반 항공자위대나 서독공군이 나중에 팬텀을 도입을 해요. 결국은 다 결국엔 팬텀을 또 받아. 예. 얘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16 이 친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결국 이 센츄리 전투기 덕분이었다. 밀어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F-16이 이제 뭐 주력기이자 대량 생산 5,000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 개량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량 V. 예, V. 네, F-16V. 앞으로 더 쓰겠다고. 네네네. 그럼 보통 전투기 수명이 30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최소. 네. 또 대만도 66대를 또 신규 새로 만든 걸 도입한다잖아요. 그것들은 2070년대까지. 상당히 뭐 장수무대.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슈퍼소닉 TV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센츄리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F-15, 16이 나왔다. 나왔다. 네. 이 얘기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게 뭐 구구절절.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구구절절. 근데 이 과정들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라도 좀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육종 세트라도 표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홈쇼핑 얘기까지 하게 됐고. 6종 세트. 말하기 편하잖아요. 예, 세트. 좋습니다. 6종 세트. 센츄리 전투기 하면 6종 세트, 홈쇼핑이다. 홈쇼핑 이런 거 뭐 물건 많이 구입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명품 하나 쓰는 게 낫다. 그래서 F-15, 16이다. 딱 오늘의 결론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 입력이 되게요. 104를 1000여대까지 만든 수도원 폭망을 했었죠. 사람만 많이 죽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얘네들을 안 쓴 게 정말 다행이다. 예. 야, 오늘의 결론 확실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센츄리 전투기 시리즈 재밌게 보셨는지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도 귀한 얘기 준비해 주신 디펜스 타임스 코리아의 안승범 대표님 감사합니다.